이번 시간부터 명제와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명제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이 명제라는 것은 2는 짝수이다 또는 1 플러스 3은 6이다. 2는 짝수이다는 분명히 참이죠. 1 플러스 3은 6이다? 1 플러스 3은 4잖아. 얘는 분명히 거짓입니다. 이와 같이 참과 거짓을 분명히 판별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에는 등식도 들어가고 부등식도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명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거짓이 분명해야 돼. 예를 들어서 천은 큰 수이다. 얘는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에 비해서는 천은 큰 수야. 그런데 2000에 비해서는 또 작은 수죠.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명제가 아닙니다. 참 또는 거짓이 분명해야 돼. 예를 들어서 천은 2000보다 크다. 얘는 거짓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명제가 된단 말이야. 자, 그리고 이 명제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우리는 소문자 알파벳 P 또는 Q 또는 R 이런 것들로 명제의 이름을 부여해 줍니다. 보기 1번을 한번 볼게. 환경을 보호하자. 이는 참인지 거짓인지 불분명하죠. 그렇죠? 그래서 명제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x 플러스 5는 2다. 자, 예를 들어서 x 값이 만약에 1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거짓이 되죠. 예를 들어서 x 값이 마이너스 3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또 참이 된단 말이야. 자, 얘는 x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달라지죠. 그래서 얘는 명제가 아닙니다. 뒤에서 나오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 어쨌든 명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 3번. 한국의 동쪽 끝에 있는 섬은 독도이다. 이건 맞죠? 한국의 동쪽 끝에, 제일 끝에 있는 섬이 독도야. 모르는 사람 없죠? 참인 명제입니다. 그 다음 x는 3의 배수이다. 얘는 x 값이 예를 들어서 6이 되면 6은 3의 배수니까 참이 돼. 예를 들어서 5면 5는 3의 배수가 아니죠. 그럼 거짓이 된단 말이야. 이 x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뒤에서 나오지만 이런 것들은 명제가 아니라 조건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자, 그 다음 5번. 소수는 모두 홀수이다. 모두 홀수입니까? 아니죠. 소수 중에는 2라는 숫자가 있단 말이야. 2도 소수잖아. 그런데 2는 홀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모두 홀수이다 라고 하면 얘는 거짓이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 분명한 명제입니다. 자, 그래서 명제가 되는 것이 3번하고 5번이고 얘는 참인 명제가 되는 거고 얘는 거짓인 명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명제를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 자, 예를 들어서 P라는 명제가 있었어. 그런데 P가 아니다. 얘는 이 P라는 명제를 부정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물결 표시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쓰거든. 명제를 부정할 때, 그리고 읽을 때는 얘를 not P라고 읽습니다. not P.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 만약에 이 P가 참인 명제였어. 그러면 걔를 부정하면 반드시 거짓인 명제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부정을 했는데 거짓이 안 되잖아? 그러면 부정을 잘못한 거야. 자, 그 다음 거짓인 명제를 부정하면 걔는 반드시 참이 돼야 됩니다. 참인 걸 부정하면 거짓이 돼야 되고 거짓인 명제를 부정하면 참이 돼야 돼. 만약에 부정을 했는데 참이 거짓이 안 되고 거짓이 참이 안 된다. 그러면 부정을 잘못한 거라고. 자, 그리고 not P. P를 부정한 걸 또 부정해. not P를 또 부정해. 그러면 다시 자기 자신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은 6의 약수이다. 얘는 명제죠. 참인 명제입니다. 얘를 부정을 하면 얘는 3은 6의 약수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얘는 반드시 거짓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얘를 또 부정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3은 6의
약수가 아닌 게 아니다. 그러니까 6의 약수란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다시 P가 된다는 얘기라고. 이해가시죠? 보기 2번을 한번 볼게.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얘는 명제가 맞죠? 얘를 부정을 하시면 무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참인 명제를 부정을 했으니까 얘는 거짓인 명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2는 6의 약수다. 얘를 부정하면 6의 약수가 아니다. 2는 6의 약수가 맞잖아. 참인 명제였어. 그러니까 부정을 하면 거짓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어떤 용어의 정의, 증명, 정리 이거는 한번 쭉 읽어보고 넘어가기만 하겠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것을 우리가 정의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수직 이등분선의 정의라는 것은 선분의 중점을 지나고 그 선분의 수직인 직선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한 거야. 그 다음 증명이라는 것은 정의, 명제 가정 또는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정의 같은 것들. 또 성질을 이용을 해서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 많이 들어봤죠? 증명이라는 것은. 자, 그 다음 정리는 뭐냐? 참이 분명해. 그런 명제들이 있을 거야. 그런 증명이 이미 끝난 명제들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른 명제를 증명할 때 이용을 하거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보기 3번을 볼게. 다음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래. 두 홀수의 합은 짝수이다. 그러니까 어떤 두 홀수를 한번 놔보는 겁니다. A, B가 홀수라고 해볼게. 그러면 우리가 홀수들은 보통 어떤 식으로 놓냐면 2m-1, B도 마찬가지 2n-1 이런 형태로 놓고 mn도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mn은 자연수다. 여기 mn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0.3 뭐 이런 게 들어가면 걔는 뭐 홀수도 짝수도 아니잖아. 그치? 일단 홀수 짝수가 되려면 정수가 돼야 되죠. 그쵸? 맞습니까? 그래서 mn은 자연수다 이런 조건을 줄 거야. 그러면 내가 이 두 홀수를 자 여기 얘가 짝수잖아. 그치? 거기다가 1을 뺐으니까 얘는 홀수가 되죠. 둘을 더해보시면 2m 플러스 2n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2로 묶어보시면 m 플러스 n 빼기 1 이렇게 돼. 자, mn이 자연수니까 거기에서 1을 빼도 얘는 자연수입니다. 그쵸? 자연수에다가 2배를 했어. 그러니까 짝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홀수의 합은 짝수이다. 뭐 이렇게 증명을 한 거야.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죠. 그쵸? 자, 그리고 2번 같은 경우 실수 A에 대해서 A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증명하래. 우리가 보통 실수는 A가 만약에 실수잖아. 그럼 얘는 분명히 A가 0보다 크거나 또는 A가 0이거나 또는 A가 0보다 작습니다. 실수라면. 자, 그러면 A의 제곱이라는 것은 A 곱하기 A. 둘 다 양수인 상태야. 지금 이 경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0보다 어떻니? 크죠? 양수 둘이 곱했으니까. 그 다음에 둘 다 0이면 A 곱하기 A를 하면 둘 다 0이니까 얘는 0이 되죠. 그 다음 A가 0보다 작다라고 해볼게. 그러면 A 곱하기 A 얘를 볼 건데 사실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A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곱해보시면 A제곱입니다. 양수를 곱했으니까 당연히 또 0보다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수가 되면 이 A제곱이라는 것은 0보다 이렇게 크거나 또는 같겠죠. 그래서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n이 짝수이면 그럼 n을 어떤 형태로 놓는다고? 자, 이런 형태로 놓습니다. 2k 그리고 k는 자연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n제곱을 볼 거야. n제곱이라는 것은 2k 곱하기 2k죠. 그래서 4k 제곱입니다. 그럼 얘는 2로 묶어주시면
2k제곱이 되죠. 자, 얘 역시 마찬가지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에다가 또 자연수를 곱했으니까. 그 자연수의 2배의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짝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명제 단어는 중학교 때 배웠던 그런 사실들 있잖아. 걔네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어떤 것도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이 명제 단어는.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기본 베이스가 없으면 우리가 이 명제 단어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가 되는 내용들을 다 기억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넘어가야 돼. 자, 우리가 이 사각형들을 봤을 때 가장 큰 범주가 사각형이고 그 다음 그 안에 사다리꼴이 있습니다. 사다리꼴이 뭐니?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야. 자, 그리고 나머지 한 쌍도 평행하다면 걔는 이제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죠. 그 평행사변형 중에서 자,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입니다. 그런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중에서 또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으면 걔는 우리가 직사각형이라고 하고 내 변의 길이가 같은 것을 우리는 마름모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거. 내각의 크기도 같고 내 변의 길이도 같은 걔를 우리는 정사각형이라고 하기 때문에 마름모하고 직사각형의 교집합에 정사각형이 들어가는 거죠. 이거 참고 삼아 알고 넘어가세요. 자, 우리가 앞에서 명제가 뭐라고 했죠? 참, 거짓이 분명한 식 또는 문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건은 뭐냐면 자, 이렇게 미지수가 포함이 되는 거야. x는 소수이다 이렇게 나왔잖아. 이 x값에 따라서 얘는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습니다. x가 만약에 3이야. 그럼 얘는 소수가 맞죠. 그럼 참이 된단 말이야. 만약에 x가 4야. 얘는 소수가 아니잖아. 그럼 거짓이 된다고. 자, 이와 같이 변수값에 따라서 미지수값에 따라서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이 집합을 표현할 때 조건제시법이라는 것이 있었단 말이야. 자, x가 원소인데 여기는 x에 대한 설명, x는 뭐 4의 약수이다. 이걸 우리가 조건제시법이라고 하죠. 얘를 조건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x에 대한 조건. x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식 또는 문장을 조건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명제도 마찬가지, 조건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소문자 알파벳 P 또는 뭐 Q 또는 R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조건의 이름도 명제랑 똑같아. 그렇게 표현을 해. 그럼 보기 4번을 볼게. 3은 유리수이다. 분명하죠. 명제입니다. 참인 명제야. 자, x는 홀수이다. 얘는 x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죠. 얘가 5면 참이고 4면 거짓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조건입니다. x는 16의 약수이다. 조건이죠. 자, 그 다음 x가 1이면 얘는 3이다. 자, x는 1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집어넣어 보시면 3이 되죠. 3이 분명하죠. 얘는 참인 명제가 되는 겁니다. x값에 따라서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달라지면 걔는 조건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얘는 그 x값을 준 거야. 그러니까 참인 명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건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P라는 조건이 있었어. 얘는 x는 4의 약수이다. 이런 조건이야. 이 x값이 만약에 1 또는 2 또는 4라면 이 P라는 조건이 참인 명제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그런 x값을 다 모아놓으면 걔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조건 P의 진리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리집합. 진리라는 것이 참 거짓을 말하는 거야. 얘는 x가 원소인데 이 x는 4의 약수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렇죠?
얘가 참이 되게 하는 그런 집합을 우리는 진리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걔는 누구 안에 있어야 돼? 너희들이 고려하고자 하는 대상들, 전체 집합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P는 뭐 이럴 수도 있어. 자, 이 X가 원소인데 X는 뭐 안경을 낀 학생이다. 근데 전체 집합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X는 뭐 서울대학교 학생, 서울대 학생. 얘를 전체 집합으로 이렇게 주는 순간 이 안경을 낀 학생은 서울대 학생 중에서만 찾아야 되죠. 뜬금없이 뭐 미국에 있는 대학생 중에 안경 낀 학생을 이 P 안에 집어넣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전체 집합이 현재 1, 2, 3, 4, 5인 상태야. 자, 그리고 이런 조건을 줬습니다. 우리가 조건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치 x에 대한 함수처럼 표현을 하기도 해. 자, x는 4의 약수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얘는 1, 2, 4가 원소로 들어가겠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니? x 플러스 1이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넘겨주시면 3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는 3, 4, 5만 들어와야 됩니다. 6은 들어오면 안 돼. 3보다 크지만 전체 집합 안의 원소가 아니란 말이지. 6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하는 건데 x는 짝수인 소수래. 자, 소수 중에 짝수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2밖에 없죠. 그쵸? 그 다음 여기서는 4, 1, 마이너스 있죠. 그래서 x값이 이 등식이 참이 되게 하려면 x값이 4거나 마이너스 1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4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쉽죠? 그 다음 이 조건의 부정도 명제와 마찬가지로 P라는 조건이 있었어. 얘를 부정하고 싶어? 그러면 not P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똑같죠? 자, P의 진리집합이 대문자 P라면 not P의 진리집합은 뭐겠니? 그러면 P가 아닌 것들, P의 여집합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not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not에 다시 not P면 자기 자신이 되는 거. 왜? P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다시 P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7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P라는 조건은 X는 3의 배수래. 그럼 얘가 참이 되게 하는 그런 진리집합 P는 누가 있니? 3, 6, 9까지밖에 없죠. 전체 집합이 9까지밖에 없으니까. 자, P의 부정. P의 부정은 어떻게 써야 돼? X는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리고 그놈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하고 같은 겁니다. 얘는 3, 6, 9 빼고 1, 2, 4, 5, 7, 8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전체 집합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만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조건 두 개를 연결을 해서 새로운 조건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또는 이라는 개념하고 그리고 라는 개념이 있을 때 P 또는 Q의 진리집합은 P 합집합 Q가 되는 겁니다. P의 진리집합을 Q, Q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Q라고 한다면 그놈들의 진리집합은 합집합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는 조건 P도 만족하고 조건 Q도 만족하는 것들 얘는 P 교집합 Q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P 또는 Q 얘를 부정을 한번 해볼 거야. 자, 얘가 뭐라고? 진리집합으로 표현을 해보면 P 합집합 Q가 되는 거죠. 그놈의 not 얘가 붙었잖아. 그러면 얘의 진리집합은 요놈의 여집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드모르간의 법칙을 해보시면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조건은 다시 어떻게 바뀌겠어? P의 여집합이니까 not P, Q의 여집합이니까 not Q, 그리고 교집합은 뭐라고? 그리고로 바뀐다고. and로 바뀝니다. 자, 또는을 부정하면 and로 바뀌는구나. 얘네들 다 부정해주고
여기 가운데가 and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 내가 and를 부정을 했어. 이렇게. 그러면 진리집합으로 표현을 해보면 P교집합 Q입니다. and가. 그런데 얘를 부정했잖아. 요 놈의 여집합이 되겠죠. 자, 그러면 드모르간의 법칙을 해보시면 P의 여집합, Q의 여집합, 가운데가 합집합이죠. 그러니까 다시 조건으로 표현해보면 P의 여집합이 not P죠. Q의 여집합이 not Q입니다. 그리고 합집합이야? 또는으로 바뀐단 말이야. 됐죠? 아, and를 부정하면 또는으로, or로 바뀌는구나. 여기는 왜 또는으로 썼니? 계속 영어로 쓰다가. 이렇게. 자,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입니다. 8번을 한번 볼게. 자, P는 X가 짝수인 조건이야. 그러면 내가 진리집합을 한번 표현해 볼게. 자, 전체 집합 안에서만 생각해야 됩니다. 4, 6, 8, 10 이렇게 될 거야. 자, Q는 어떻게 되니? 소수 2, 3, 5, 7 이렇게 나오겠죠. P 또는 Q의 진리집합은 뭐라고? P 합집합 Q라고. 둘을 합쳐버리면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고 6도 있죠. 7도 있네. 8도 있고 10도 있죠. 자, 그 다음 P 그리고 Q. 그럼 얘는 뭐라고? P 교집합 Q라고. 그럼 둘의 겹치는 부분 2 있죠. 다른 거 없네. 2밖에 없네. 이렇게 진리집합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 조건들의 부정을 한번 말해볼게. X가 1 또는이야. 자, 얘를 부정할 거야. 그러면 X가 1이다를 부정하면 X가 1이 아니다. 또는 부정하면 뭐가 된다고? 그리고 X는 3이다를 부정하면 X는 3이 아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리고 이 고는 그리고의 의미입니다. 얘를 부정하면 X는 2가 아니거나 또는으로 바뀐다고 얘는. 또는 X는 4가 아니다. 자, 그리고 3번은 얘는 그리고의 의미입니다. X는 3보다 크고 그리고 5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를 부정하면 X는 3보다 어때? 작거나, 자, 여긴 등호가 없죠. 그러니까 부정을 하면 여기 등호가 들어가야 돼. 3보다 작거나 같거나. 얘는 이제 또는으로 바뀐다고. X는 5보다 커야 됩니다. 여기 등호가 있기 때문에 부정을 하면 여기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또는 X가 5보다 크다. 그러면 얘는 X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거나 그리고 X는 5보다 작거나 같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 둘은 연결이 가능하죠.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지. 얘가 부정이야.